손흥민 죽이기에 앞장섰던 클루셉스키의 플레이 스타일이 갑자기 변한 이유는 바로 메디슨 때문이다. 웨스트햄전에서 클루셉스키가 보여준 몇몇 플레이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라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클루셉스키의 심경에 역대급 변화가 생겼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말하면서 함께 손흥민 죽이기에 앞장섰던 메디슨을 보며 자신의 처지가 손흥민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라고 다소 알쏭달쏭한 말을 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앞서 부상을 당해 맨유전과 브라이튼전, 그리고 유로파 리그 2라운드와 대한민국 국가대표 2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22일간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은 이제 나이가 32세이다. 체력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포스테코글르가 손흥민을 리그 초반 너무 갈아넣어 이런 문제를 야기했고, 그 때문에 포스테코글르는 브라이튼전에서 벌을 받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토트넘은 브라이튼에게 전반전에 2골을 몰아넣고도 후반전 들어 브라이튼의 맹렬한 반격을 막아내지 못해 결국 3골을 얻어맞고 2대3이라는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전반전에 2대0으로 이기다가 3골을 후반전에 얻어맞고 지는 경우는 EPL에 있는 팀 정도라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희한한 일이라고 토트넘을 조롱하면서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아야 하는 적극성과 방심하지 않는 멘탈, 그리고 상대의 역습에 버티는 정신력은 경기 중에 리더들이 해야 하는데 토트넘에는 후반전에 리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메디슨은 우리가 후반전에 방심한 것은 맞다고 말하면서 EPL 팀을 상대로 방심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토트넘 팬들은 방심은 너만 했다고 지적하면서 후반전 들어 수비에 가담하지 않고 설렁설렁 뛰면서 요행수를 발했던 것을 팬들이 모를 줄 알았나. 개인 스탯 쌓는 데만 집중하면서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슛 난사를 해 인성도 거의 쓰레기급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포스테코글르는 선수단 전체의 정신에 문제가 많다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직격을 하면서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문제를 찾아 해결할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해 다가오는 웨스트햄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토트넘이 경기에 임하는지 많은 현지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브라이튼전에서는 손흥민이 없어서 팀이 골을 먹기 시작하며 흔들릴 때 선수단을 이끌고 잡아주는 선수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그게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상대가 밀어붙일 때 선수단을 이끌려는 리더십을 가진 선수는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는 골을 장렬시켜 선수단 전체를 환기시킬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면서 브라이튼전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토트넘 선수인 손흥민이 없었다. 브라이튼이 흐름을 타고 있을 때 그것을 단번에 뒤집었어야 했는데 손흥민 없는 토트넘에게는 역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공격 일변도의 포스테코글루 전술도 큰 문제라고 말하면서 공수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오른쪽 윙 포워드였던 클루셉스키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리면서 메디슨과 2명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고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비수마나 벤탄쿠르가 나서는데 상대가 역습을 할 때 광범위한 공간을 비수마나 벤탄쿠르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메디슨이 수비력이 좋냐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메디슨은 레스터 시티에서 왼쪽 윙 포워드로 뛰었던 선수다. 이 선수를 포스테코글르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렸는데 이렇게 되면 메디슨은 손흥민과 동선이 겹치는 데다가 골 욕심까지 많아서 손흥민에게 찬스를 연결하지 않고 자신이 해결하려 든다. 이게 아주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웨스트햄전 전반전도 이런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중앙을 커버하지 않는 메디슨 때문에 우도기 쪽이 자주 뚫리면서 선제골을 얻어맞는데요.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브라이튼전 대참사를 떠올리면서 클루셉스키와 메디슨, 이 2명의 공격 성향이 매우 강한 미드필더를 두면 수비는 누가 하나라고 언성을 높이며 포스테코글르가 EPL에서 저 따위 만화 축구 같은 극단적 공격 축구가 안 통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고 날선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스포츠계에서 정론지로 정평이 나 있는 영국판 디 애슬레틱은 포스테코글르가 브라이튼전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후반전 메디슨을 빼고 사르를 넣은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메디슨을 빼고 사르를 넣은 뒤 손흥민이 거짓말처럼 살아났다고 말하면서 왼쪽에서 손흥민의 활동 공간을 메디슨이 잠식하면서 손흥민이 뛸 공간 자체가 사라지자 토트넘의 공격은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메디슨을 빼고 사르를 아래로 내리자 손흥민이 움직일 공간이 마련되면서 토트넘의 미친 공격력이 살아나며 손흥민이 혼자 3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맹활약을 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위주로 공격을 해야 하는 팀이라는 것을 이제야 포스테코글르가 깨달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비슷한 역할을 하는 클루셉스키와 메디슨 중에 왜 클루셉스키가 아니고 메디슨을 뺐는지, 그것도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문책성 교체를 해버렸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감독은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기용했다면 그 중에 경기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수, 즉 더 잘하는 선수를 두고 문제가 있는 선수를 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클루셉스키가 아니라 메디슨이, 그것도 주축 선수에게는 심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절대 하지 않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를 단행했다는 것은 포스테코글르가 브라이튼 전의 참패가 메디슨이 중앙에서 수비 커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시에도 손흥민에게 공을 연결하지 않는 것을 문책해 교체를 단행했는데 이 반사 효과를 얻은 선수가 바로 클루셉스키라고 말하면서 이날 경기에서 클루셉스키는 손흥민이 유도한 자책골에서 결정적 키패스를 넣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자신이 슈팅을 해버리지 절대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손흥민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타적인 플레이를 위해 전력을 다해 뛰었을 뿐이지 나에게 패스가 올 줄은 기대하지 않았다고 에둘러 말을 해 많은 팬들로부터 패스가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저렇게 긴 거리를 최고의 속력으로 스프린트를 해 클루셉스키의 슈팅을 도우려고 하다니, 이런 선수를 보며 누가 손흥민을 선수로서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클루셉스키의 플레이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 그는 자신의 개인 SNS에 생각이 바뀌었고 여름에 더 많은 연습을 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 팀 내 최고 선수인 손흥민에게 자신이 패스를 연결하고 연계를 늘릴수록 자신의 가치가 팀 내에서 올라간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클루셉스키가 손흥민을 도우면 도울수록 팀은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고 포스테코글르는 메디슨이 아닌 클루셉스키가 팀의 승리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를 선발로 내세우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